오늘 추가로 6차 기일을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을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을 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하루 종일 지정하려고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11일과 13일 같은 경우에 12일 하루가 깨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을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13일 준비는 저희가 그 피청구인 접견 가는 것도 참 힘든 상황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변론 준비를 합니까, 재판장님? 더군다나 오전부터 시작한다면 오전 오후를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칠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지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선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선례 다음에 온 사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선례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인간적인 재판을 받은 걸 기억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그러면 다음 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기일은 1월 21일 오후 2시, 그 다음 4차 기일, 5차 기일은 1월 23일 오후 2시, 2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사무관은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다시 3차 내지 5차 기일 통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추가로 6차 기일을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을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을 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하루 종일 지정하려고 합니다. 원고 쪽 청구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피청구인 측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 피청구인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것은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봐도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11일과 13일 같은 경우에 12일 하루가 깨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을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13일 준비는 저희가 그 피청구인 접견 가는 것도 참 힘든 상황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변론 준비를 합니까, 재판장님? 이거는 재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신문 간격, 길 간격을 좀 넓혀주시고 더군다나 오전부터 시작한다면 오전 오후를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칠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지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일은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은 2월 11일부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은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고요. 사무관은 피청구인에게 6차 내지 8차 기일 통지서를 서울구치소와 관저 둘 다 송달하십시오. 그리고 정인 김용현 정인 신문 기일은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하겠습니다. 김용현 정인에 대한 기일 통지서를 사무관은 아마 서울구치소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를 받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선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선례 다음에 온 사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선례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인간적인 재판을 받은 걸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가혹하고 반문명적인 재판이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김용현 증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다가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김용현 증인은 소초인 측에서 청구한 모든 증인들에 다 연결되는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김용현 증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소초인 측에서 주장한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을 증언을 듣는 게 재판 절차상 실적 진실을 가리는데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동시적으로는 진행되어야만 그 형평성과 피고인의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라는 게 누구와 동시를 말합니까? 지금 소초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과 관련돼서 모두 김용현 증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김용현 증인을 먼저 신문하지 못하신다면은 최소한 소치인들 증인 신문할 때 각각 김용현 증인이 나와서 반대 신문 또는 저희가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김용현 증인 신문 기일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경우에는 기일에 제가 기억으로는 23일로 기억합니다만 청구인 신청한 증인들만으로 그 기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재판관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대립하는 이러한 사건을 두고 더구나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두고 한 기일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당연히 청구인 측 진술에 가까운 사람들만 한 기일 전체를 채우고 그리고 피청구인 측의 주요 증인으로 한 사람 신청하고 있는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 그 기일에 동시에 반대적인 진술이 나올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을 분명히 띄어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예. 김용현 증인은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23일 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꼭 부탁드리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현 증인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치면 되겠죠.